두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컴플렉스가 있다 없다 하는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한량 중 컴플렉스 만드는 것도 이젠 귀찮은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여러분, 감자와 량이입니다. 돌아왔죠?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청취자분들을 만나서가 아니죠. 만나러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감자님? 일주일 동안 양이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요? 왜냐면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저 아이가 참 컴플렉스가 많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컴플렉스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농담이고요. 청취자분들과 양이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시작부터 왜 사람을 이렇게 열받게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짜증나게? 열받으셨나요? 아니요? 열받았네요. 짜증나. 자, 그럼 양이님께서 제가 앞에 그냥 살짝 컴플렉스라고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그 이름 컴플렉스입니다. SF 영화에 장난 아니죠? 한 장면 같아요. 약간 에어리언 같은 느낌이네요. 어떻게 여러분 캐치하셨나요? 에어리언 성대모사?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에어리언 커버넌트를 봤는데 그 안에서 들렸던 똑같아요. 저 잘하죠? 진짜 장난 아니네요. 제가 성대모사를 좀 합니다. 징그러 죽을 뻔했어요. 어쨌든 시작부터 갑자기 에어리언 소리와 함께 시작하게 되어서 조금 죄송하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하나쯤은 껌딱지처럼 달고 사시는 단어가 바로 컴플렉스죠. 그렇죠. 내가 띄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떨어져요. 껌이 좀 오랫동안 붙어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네. 근데 그 컴플렉스라는 게 대체 뭐길래 나를 이렇게 작아지고 그리고 괴롭게 만드는 걸까요? 컴플렉스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단어만 얘기해도 그냥 머릿속에 나는 맞아, 난 이런 게 있다라고 그냥 바로바로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냥 바로바로 떠오르는 그냥 나의 약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최고의 약점이 컴플렉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냥 자격지심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 그렇죠. 내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라던가 하는 건데 이거를 또 제가 좋아하는 초록창에 또 검색을 해봤어요. 서로 거의 친구죠, 개념이. 그렇죠. 거기 검색을 해보니까 컴플렉스는 복잡한, 복합의 의미로 쓰이며 심리학계에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사람 마음속에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 힘의 존재를 의미하는 정신분석학적 개념이며 어떤 감정에 의해 통합된 신적 내용의 집합이다. 융에 의하면 병자 등 건강인이든 누구나 컴플렉스를 품고 있으며 의식적인 경우와 무의식적인 경우가 있다. 그러나 모두 습관적인 의식 상태 혹은 의식적인 태도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콤플렉스는 무의식화되면 될수록 강력한 것이 되어 병리성을 지니게 된다. 청취자 여러분들 죄송한데 전설의 고향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계속 들어주세요. 네. 융은 다중인격도 콤플렉스 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며 부분 인격과 콤플렉스는 거의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융의 컴플렉스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다. 각종 컴플렉스는 보통 유년기의 갈등 상황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 유년기의 갈등 상황에서나 그 후의 관념 포상에서 반복 회귀함으로 안사요. 일련의 콤플렉스가 노출된다. 간결하게 마음속의 응어리라고 정의된다고.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얘기했고요. 중간에 융도 나오고요. 저희가 근데 사실 컴플렉스에 대해서 프로이트와 융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방송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거를 좀 컴플렉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이제 자료나 다른 분들의 생각이 어떤가를 좀 보려고 검색을 했다가 이걸 보면서 저는 그냥 그렇구나 와닿길래 조금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되게 잘 써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장이 되게
마음에 와닿네요. 그냥 쉽게 응어리. 표현해서 마음속의 응어리 이거죠. 네, 마음속에 그 풀리지 않는 응어리. 그 약간 오늘 방송에서 그 응어리가 왜 생기는지를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럴까요? 네. 대중적으로 많이들 가지는 컴플렉스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쉽게 가질 수 있는 건 그냥 외모 같아요. 맞아요. 네, 그냥 외모적으로 내가 누군가와 비교당했을 때 그 기준에 내가 못 미쳤을 때 나는 그게 컴플렉스로 자리 잡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외모는 정말 남녀를 불문하고 그게 다 좀 그냥 비등비등한 퍼센테이지로 여자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시겠지만 많은 것 같고 그렇죠. 그 외에 집안, 스펙, 음. 재력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가지는 컴플렉스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그냥 디테일하게 넘어가면 외모도 외모인데 신체적인 컴플렉스도 가지신 그 분들이 바디에 있고요. 대한 것들. 네, 그렇죠. 약간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한 이런 컴플렉스들이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와 좀 맞닥뜨리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가 이제 이뻐 보이고 누군가 잘생겨 보이고 누군가 가진 게 많아요. 그러면 그냥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맞네. 그러고 말면 돼요. 근데 맞아요. 누군가는 이쁘고 누군가는 잘생기고 누군가는 가진 게 많은데 나는 왜 못 가졌지? 나는 왜 없지? 나는 그동안 뭐 했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엄마는 날 왜 이렇게 키워놨지? 아빠는 왜 저렇게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그 결핍이 생겼다라고 자기가 인지가 되면서 이건 나의 되게 약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게 컴플렉스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컴플렉스라는 거를 생기는 거를 보면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가 뭐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내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를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 자체가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본능적으로 거기에 내 관심이 굉장히 꽂히고 그렇죠. 내가 본능적으로 굉장히 욕심이 나하는 분야인 거예요. 그 부분이. 그렇죠. 내가 되게 가지고 싶어하는 하나의 요소인 거죠. 그 요소인 건데 막상 딱 진짜 가진 사람하고 나를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 간격이 되게 좁혀지기가 한순간에 좁혀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없는 부분을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없으니까 나는 이게 나한테 약한 거야 라고 혹시 자기가 인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대체적으로 그래요. 외모 컴플렉스 가지신 분들은 본인이 외모에 그렇게까지 꽂히는 본능이 없으면 정도의 차이는 그렇죠. 있겠지만 외모에 어느 정도 본인이 본능적으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외모가 컴플렉스가 생기는 거지 애초에 외모 같은 거 관심 없는 사람은 남들이 내 얼굴을 갖고 내 신체 조건을 갖고 네가 어떻다 저떻다 해봤자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생각을 하지 신경 안 써요. 그리고 양님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주변에서 어떤 하나의 표준적인 그 모델 같은 거를 보고 얼굴의 모델이나 몸매의 모델을 보고 내 주변에 나는 관심이 만약에 없었는데 다들 어떤 하나의 모습을 보고서 다 이쁘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저 여자 얼굴 되게 이쁘다. 진짜 이쁘게 생겼다. 몸매도 되게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럼 저게 이쁜 몸매고 얼굴이구나. 그러면은 순간 나를 딱 봤는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무시할 수도 있긴 한데 모두가 다 그게 좋다라고 얘기를 막 하니까 그럼 저렇게 돼야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거기서 그냥 더 욕심이 있으신 분은 노력을 양희님이 얘기한 것처럼 노력을 더 하는 것 같고 그냥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신경 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그냥 한 귀로 듣고 흐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게 아무리 주변에서 좋다고 해도 내가 만약에 관심 없었던 분야인데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하고 말면 그렇죠, 진짜 관심 없는 건데 그렇죠. 신경을 안 쓰던 분야인데도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내가 갑자기 심지어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도 몰랐던 거에 대해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듣고 컴플렉스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는 굉장히 내 심적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부분을 건드리는 부분인 거예요. 그게. 욕심이 일단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한테 좋아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렇죠. 근데 사람이 물론 완벽하게 외모도 뭐 집안도 재력도 본인의 가진 능력도 다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벌써 물질적으로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사람도 분명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니까요. 그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컴플렉스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정말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렇게 컴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 열악한 조건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가 아닌데 컴플렉스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만큼 욕망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꾸러기. 엄청 본인의 그런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근데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수가 원하는 모습의 이상형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모두가 좋아해요. 실제로 SNS 같은 데 이렇게 올려도 좋은 물질적인 거, 좋은 몸매, 좋은 외형적인 모습들을 올리면 뭐 하트가 뭐 수도 없이 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들 나를 부러워해서 내가 그 선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하트를 누르는 나도 저런 걸 가지면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거구나. 그러면 지금 없는 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 그걸 가지기 전까지는 내가 좀 결핍이 있는 이게 나의 컴플렉스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근데 가졌어요. 뭐 만약에 콧대가 높은 어떤 남자가 부러워서 코 수술을 만약에 했어요. 그래서 콧대가 높아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과연 만족을 하게 될까요? 콧대를 이제 손을 봤으니까 그 다음에 세컨드로 준비되어 있던 타자가 네네. 다시 넘버 원의 순위로 올라와서 그렇죠. 이 컴플렉스를 시급하게 처리하라는 지령을 주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금 외모적인 것만 컴플렉스라고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외모적인 건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욕심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다 똑같아요. 외모도 그렇고 음. 뭐 집안 이런 거 자기가 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바꿀 수 없어요. 그냥 그리고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어도 정말 누가 봐도 안 좋은 그런 경우까지 제가 그렇게 뭐 만족을 하라라고까지는 말을 하지 않지만 각자 자기 부모님과 그런 상황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면 되는데 특히 경쟁을 종용하고 점점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 세상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어떤 정도의 그런 사회에서 말하는 우리나라 금수저 흑수저 구분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금수저가 아닌 순간부터는 뭐 은수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금수저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부터 그게 컴플렉스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본인의 능력 뭐 스펙 그거 본인이 뭐 열심히 했냐 안 했냐에 따라 달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재력 이런 것만 갖고도 특히 남자분들 재력에 관해서 컴플렉스 여자분들보다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일단 공동체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내가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느냐가 컴플렉스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빚을 내서 남자분들께서는 실제로 차를 맞아요. 저 그런 분들 실제로 지인의 지인인데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가장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물건 중에 최고가가 차지 않겠습니까? 집은 좀 많이 부담스러우니까요. 집을 뭐 가지고 다니면 좋아요. 근데 등에 멜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액수가 훨씬 고가죠. 훨씬 고가니까 이제 넘보기가 어려워요. 집 같은 경우에 넘보기가 어렵고 차가 그나마 내가 이제 뽐낼 수 있는 가장 큰 액수의 금액의 물질이기는 한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내가 누군가한테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 차를 좀 보여주기가 왜냐면 벌써 뭐 여러분 강남 한복판에 가던가 어디 뭐 서울 대로변에 한번 가면 지나다니는 차를 한번 보세요. 그죠? 맞아요. 뭐 거의 반 이상이 다 외제차고 좋은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물질이잖아요. 차가 물질이고 그냥 그렇긴 한데 내가 지금 타는 차는 저 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특히 압구정 청담 한복판 나가보면 국산차 아무리 좋은 거 타고 나가도 예. 국산차보다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벤츠와 BMW, 아우디이기 때문에 뭐 독일 3사도 있고요. 그게 뭐 영국 것도 있고요. 설령 액수로만 따지면 저 사람이 타고 있는 조그만 외제차가 내가 타고 있는 지금 이 국산차보다 더 저렴한 걸 수도 있는데도 그냥 뭔가 외제차 안 타면 내가 약간 루저같이 되는 느낌이고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도 가장 큰 거기도 하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차를 구매하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있지만 그 약간 외제차가 주는 느낌이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좀 각광받고 있기는 해요. 그게 남자들 사이에서는 또 하나의 능력으로 평가도 되고 심지어 오늘 얘기하는 자기의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차 자체가. 맞아요. 이게 보면은 본인이 어떤 분위기의 사회에 속해 있느냐 자체가 컴플렉스를 그 사람이 어지간히 강한 멘탈이 아니라면 그 사람한테 컴플렉스를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세요. 그렇죠. 나는
돈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난 있는데도 그런 거 안 타. 뭐 이렇게 하는 거겠지만 예를 들면 외제차를 살 능력이 내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생활하는 생활권이 하필이면 회사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압구정 청담 이쪽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거기서 늘 보는 게 그렇게 외모 잘나고 외제차 끌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거기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끌고 다니는 차가 아무리 뭐 그렇게 연비가 좋고 뭐하고 해도 거기서 발렛 해주시는 분들 아니면은 가게 사장님들 거기에 와서 노는 사람들 외제차 아닌 경우에 무시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외제차를 끌 능력이 안 된다. 아직 그 재력이 안 쌓였다는 게 컴플렉스가 되는 거죠. 주변에서 그렇게 나를 약간 무시하는 시선이 좀 느껴졌을 때 사실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질은 널리고 널렸고 자동차 브랜드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입니다. 그 안에서 나한테 가장 내 생활에 맞는 차를 그냥 고른 거예요. 내가 왜냐면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금액 한도 내에서 그냥 고른 건데 하필이면 내가 그 타고 가는 차가 그런 많은 물질의 좀 고가인 차들 위주에 내가 속해 있으면 당연히 그 안에서 조금 작아지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외모도 그 아이돌 하는 친구들 보면 사실 하나하나 보면 연예인으로 놓고 보면 사람들이 눈의 기준점이 높아져서 그렇지 그냥 우리가 아마 그 친구들 길 가다가 하나하나 만나면 쟤 뭐야 되게 예쁘다. 쟤 뭐야 되게 잘생겼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외모가 하이 퀄리티인 애들 사이에다가 모아놓으니까 걔네들 보세요. 진짜 센터에서는 그런 뭐 어떤 센터에서는 특출난 외모의 친구들이 아니면 다 각자 예쁘고 잘생겼는데도 다 그 마르지 못해서 컴플렉스가 되고 심지어 그냥 몸매만 마르고 이게 아니라 내 허리 길이, 다리 길이, 모양, 턱선 라인 뭐 그런 거 하나하나에 컴플렉스가 만들어지잖아요. 사실 그 개인이 따로 밖에서 만나게 되면 개인 전부 다 이쁘신 분들이에요. 어떤 애나도 좀 빠지지 않는 분들인데 워낙 그 연예계라는 그 시장 자체가 모든 그 잘생기고 이쁘신 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 뭐 살이 조금 찌거나 양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금 더 약간 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조금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게 굉장히 크게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자신의 어떤 컴플렉스처럼 자리가 잡게 되는 것 같아요. 감자님은 어떤 컴플렉스라는 걸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 주제를 듣고서 컴플렉스가 뭔가 곰곰이 오면서도 생각했고요. 집에서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인적으로 내가 이게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거를 계속 확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약하면 인정해요. 나는 이 부분이 약하고 이 부분이 모자르니까 그냥 난 모자른 거야. 근데 제가 컴플렉스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주변에 좀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이 무시당하거나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이 무시당하거나 힘들어하는 거를 제가 못 견디더라고요. 네. 오히려 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 혼자만 있다면 약간 그런 자극들은 좀 덜 받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냥 어차피 알아서 사는 거 각자 사는 거 뭐 그게 중요해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외부적인 자극을 받고 있다라면 그게 그리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나 때문에 약간 안 되고 있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조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저는 약간 못 견디더라고요. 힘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남자로서 자존심에 속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책임감이라던가. 그래서 컴플렉스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힘든 게 나의 어떤 컴플렉스가 아닐까.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네요. 감자님은 만약에 평생 혼자 사실 거면 컴플렉스고 나발이고 그냥 낚싯대 하나만 있으시면 되잖아요. 저는 그냥 양희님하고 전화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뭐 언제 어디서든지 그냥 통화만 되면 쟤랑 얘기만 하면 돼요. 입은 털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한 번씩 또 분기마다 좀 갈궈야 되니까 또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왜 그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양희님께서는 혹시 그 컴플렉스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컴플렉스를 그렇게 지금은 이게 내 컴플렉스야 라고 말할 정도까지의 뭘 갖고 있진 않아요. 근데
지금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외모예요. 그게 다른 부분에선 딱히 저는 제가 그렇게 뭐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많이 좋아졌네요. 별로 이렇게 뭔가 어떤 환경적인 거에 대해서는 사실 실제로도 그렇게까지 부족한 걸 못 느끼는 스타일이라 그냥 네네. 그런데 외모에 대해서 예전에는 컴플렉스였던 부분이에요. 볼살이 제가 굉장히 포동포동한 스타일이에요. 네네. 저는 그래서 그 약간 고양이상으로 생기고 V라인이신 분들에 대한 이게 얄쌍하게 생긴 동경심이 어마어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을 싫어하진 않은데 내가 강아지상으로 생긴 건 나는 특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다 좋은데 이 볼살만 좀 V라인으로 없었으면 좋겠다. 이 볼살 때문에 그게 학교 다닐 때부터 주변에서 또 저를 대학교 때도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학교 선후배 동기들이 제 볼살을 갖고 저를 그렇게 놀렸어요. 아니 수업 시간에 수업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이제 전공 수업이 4-4시간씩 하다 보면 좀 네. 지루해지는 타이밍에 교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야 량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 이렇게 하면은 너 누가 수업 시간에 너 혼자 사탕 먹으래 이래서 안 먹었는데 이러면 양쪽 볼에 자두맛 사탕 하나씩 넣고 있는 거 그거 뭐야? 이런 식으로 저를 놀리신다거나 네. 꼭 학교 선배들 특히 학교 등교하는 시간에 그렇게 제 볼따구를 가만히 못 두고 볼을 꼭 그렇게 한 번씩 잡아야만 직성에 풀리는지 그러면서 항상 제 볼살에 대한 언급이 늘 주변 사람들한테 빠지지 않았어요. 되게 트렌드한 어떤 핫플레이스 같은 곳이네요. 그 햄스터 볼살이. 먹이 주머니 같다고들. 네, 적절한 비유네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은 저한테 진짜로 너가 그게 뭐가 잘못돼서 놀리는 게 아니라 그게 네 매력이야. 넌 그게 없으면 안 돼. 네 매력이야 라고 말은 약간 하는데 귀여워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저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고 거울을 보면서 항상 제 볼살을 위로 끌어올려갖고 이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왜냐면 또 이렇게 얄쌍한 그 외모 같은 게 또 약간 마음에 드는 또 와중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그래서 병원을 상담까지 간 적이 있어요. 약간 성형외과에 예예.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다행히 네. 이렇게 사람을 낚는 스타일의 그런 사기꾼 스타일은 아니었어갖고 네네. 저를 이렇게 얘기하는 저를 이렇게 지그시 보시더니 몇 살이에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20대라고 얘기를 했더니 하더니 혹시 부모님 중에 본인처럼 생기신 분이 없냐고 그래갖고 제가 우리 집은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가 다 그렇게 생기셨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엄마 아빠도 그렇게 생기셨다 이랬더니 본인이 인터넷에서 조사해온 그런 어떤 그런 명칭이 붙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긴 유전자여서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집에 가라라고.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난 거네요. 근데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되게 그냥 이렇게 툭툭 던지는 그 말로 그렇게 저한테 했는데 그때가 제가 그걸 갖고 얼굴에 뭔가 그런 걸 할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3년을 한 시점이었어요. 이거를 내가 여기를 손을 봐야겠다, 이 볼살을. 그런 투로 말씀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얘기를 하고 나니까 못 고치는 거구나. 그렇죠. 라는 그 결론이 서니까 확신이 딱 쓴 것 같죠. 포기가 조금씩 되면서 그리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쓸데없다라는 생각도 들기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씩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어쨌든 예전에 좀 컴플렉스였기는 한데 좀 나이가 들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 하면서 좀 무마된 거죠. 지금도 저는 여전히 V라인이었으면 좋겠고 볼살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그 턱라인이 올라붙으신 분들이 부럽고 그런 분들 사이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온다. 이랬을 때는 사실 굉장히 위축되고 약간 신경이 쓰일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잠깐이지 별로 그렇게 컴플렉스라고 할 정도까지는 이제는 그게 아니게 됐더라고요. 다행이네요. 지금 이제 저의 컴플렉스와 양이님의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봤는데 얘기 듣다가 또 하나의 컴플렉스가 좀 문득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약간 예전에 저도 약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맞아. 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좀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컴플렉스가 있는데 근데 이게 딱 내가 착해서 잘 보여야 되겠다라는 개념보다
좀 자기 할 말을 잘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냥 계속 들어줘서 그 사람이 나중엔 달라질 거야 하는 어떤 기대감에 계속 착한 척 말을 들어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말하는 그 각자의 어떤 외모에 대한 자격지심이나 뭐 돈 이런 거에 대한 자격지심이랑은 조금 더 다른 그렇죠. 광범위한 심리학계에서 말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자라오면서 그 안에 환경에서 조금 더 형성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베이스 기저에 내가 이렇게 착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불안이 깔려 있는 건가요, 혹시? 량희님 말씀이 딱 맞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한테서 나타나냐면 그 중간에 껴있는 분들이 있어요. 둘째. 첫째, 둘째, 셋째면 그 둘째. 왜냐하면 맞아요. 첫째한테도 조금 더 구박받고 부모님은 막내만 챙겨요. 그러면 가운데 맞아요. 둘째 같은 경우엔 자기가 수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언니 위에 오빠한테도 다 얘기 들어야 되고 내가 동생도 돌봐야 되고 부모님한테도 부모님 얘기를 수긍해야 그나마 부모님이 관심을 줘요. 둘째가 특출나게 뭔가가 있지 않으면 보통은 평균적으로는 첫째는 그냥 첫째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고 막내는 막내라서 그냥 사랑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아래에 껴있는 분들의 형제 자매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런 약간 부모님이나 이런 사랑에 대한 결핍이 내가 먼저 수긍하고 잘한다, 알겠습니다 해야 사랑받을 수 있는 거구나. 안 그러면 내 사랑은 전부 다 위에 언니 오빠한테 가든 밑에 동생들한테 전부 다 가겠구나.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냥 내 의사 표현을 잘 못하게 되는 그렇게 돼서 그냥 착한 사람처럼 나는 이렇게 해야지 관심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콤플렉스가 있으신 분들도 좀 있어요. 그거 저도 공감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둘째는 아니지만 저는 원래 외동으로 부모님이 키우려고 하시다가 네네. 동생을 이제 형제가 있어야겠다 해서 조금 터울을 두고 낳으신 케이스라서 저도 약간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20대까지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게 강박관념이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난 저 어린아이를 나만 예뻐했었는데 외가에서는 첫손녀고 친가에선 막내 손녀여서 모두가 나를 그렇게 예뻐했었는데 모두의 관심이 한순간에 갑자기 동생에게 확 쏠렸는데 딱 봐도 동생이 저보다 예뻐요. 네? 신체 조건이 동생이 예. 훨씬 좋아요. 네. 체형이나 얼굴이나 그리고 애가 성격도 좋아요. 네.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걸 아는데 이게 속에서 용납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알게 모르게 아둥바둥 내가 말을 잘 듣는 착한 어린이여야만 가족들이 다시 나한테 더 관심을 주겠구나라는 게 베이스 기저에 알게 모르게 깔렸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게 뭔지 모르고 성장을 하다 보니까 한 어느 순간부터 내 자아를 내가 좀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기 전까지는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스럽게 모두에게 그렇게 착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야 나한테 관심을 주니까. 근데 그렇게 행동을 하거나 할 때 그렇게 해야만 내가 관심을 받는다 이런 생각 안 해요. 그냥 몸에 그렇게 습관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동생이 생기기 전에 그렇게 형성돼 있던 내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이 동생이 생기고 나서 약간 뺏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사실 좀 살려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시장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표현을 윗사람들한테 부모님이나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해야지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어도 그냥 스스로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철저한 동물의 본능이고 생존 본능에 의해서 이건 생기는 건데 그렇죠. 세상 그런 압박에 시달리느라고 너무 반듯하고 착하게 살아온 지난 세월이 조금 아쉽네요. 조금 더 화려하게 흩뿌리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 착한 사람이 돼야 돼. 난 착한 사람이니까 성질을 내면 안 돼. 나는 착해야 누군가한테 나한테 관심을 줘.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얘기를 못하고서 그게 컴플렉스로 계속 가지고 가다 보면 굉장히 우울한 상황까지 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럴 때도 약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 정도만 있으면 좀 해소가 되기는 해요. 그거는 뭐 반드시 인생에 필요한 동반자죠. 그렇죠. 그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요. 혹시나 어떤 자리나 이런 데서 제때제때 내 할 말을 잘 못하고
그 사람 말을 들어줘야 저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나는 내 의사를 표현하면 안 돼. 혹시 이런 분들 계시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부탁도 하고 거절도 하고 해야 돼요. 거절도 하고 부탁도 하고 하면서 내가 조금 더 괜찮아지니까요. 그렇게 표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내가 조금 까칠한 모습을 보이고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뭐 싫다, 안 한다, 거절한다라는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해도 사람들이 나를 예전처럼 좋게 생각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는 본인의 약간 생각이고 그렇죠. 예전에 좀 자라온 환경에서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게 좀 약간 자리를 잡은 거죠. 내가 인격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그런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내치지 않거든요. 그냥 뭐 그런 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착하게 굴다가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모든 걸 다 받아주고 다 맞춰주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가 나한테 돌아서면 그 사람은 나의 그런 점을 자기가 편한 대로 이용하는 게 좋았기 때문에 나를 그렇죠. 옆에 뒀던 거지. 정말 그렇죠. 진심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날 받아들여준 게 아니기 때문에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절대 아쉬워할 필요 없고요. 그런 분들이 없어도 충분히 나의 존재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찾아서 관심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생각나는 컴플렉스가 있다면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약간 의식하시는 분들이 저는 있어요.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인의 기준이나 잣대에 맞춰서 나를 좀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소신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이 다른 사람이 얘기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한테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해서 그 사람이 좋다고 하는 거 혹은 싫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일부러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약간 줏대가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누군가가 나한테 하는 얘기나 이런 것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을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사회생활이나 이런 거 할 때 타인을 의식하는 컴플렉스가 만약에 있다면 이분도 마찬가지로 좀 굉장히 착한 컴플렉스처럼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좀 커요. 그렇죠. 이거는 본인이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공직에 있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는 거랑은 좀 다른 문제라서 네, 그렇죠. 이게 결국은 얘기하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욕망이 너무 많고 욕심이 많고 커서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사랑받지 못할까봐라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 정도 사랑을 받지 못할까봐라는 그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베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그 두 가지가 컴플렉스를 저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다져서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컴플렉스가 없다라는 사람이 저는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거를 그냥 지금의 감자님이나 저처럼 뭔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위축될 때가 있긴 하지만 그거가 그냥 컴플렉스로 만들기도 좀 귀찮아서 그렇죠. 그냥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날 좀 그 상황에 신경 쓰였던 부분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느냐 그렇죠. 아니면은 정말 그거를 갖고 지구 종말이 올 때까지 물고 늘어져서 나는 이게 부족해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러면서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사실 부족한 건 지금 없는 거잖아요. 지금 내 손안에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은 거 가지고서 나 혼자 되게 힘들어하는 이 과정. 벌써 없는데, 그죠? 없는 거 가지고서 힘들어하는 이 과정이 사실 자기를 되게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기는 해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요. 그러니까 약간 정신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쪽에 관심을 쏟으면 좋은데 문제는 그거죠. 누가 다 좋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당연히 나도 거기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좋음의 기준이고 좋음의 척도가 되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 당장에 그게 나한테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서 쟤는 있고 나는 없으니까 나는 이게 좀 문제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이거는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어떤 컴플렉스가 좋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그게 만약에 내가 노력을 해서 가질 수 있는 부분이면은 내가 삶을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너무 컨트롤을 못 하다 보면은 삶을 너무 타이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압박감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게 하고 뭔가 나를 발전해서 더 좋은 걸 가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만 이제 가끔씩 지난 방송에서 우리 내일부터 해야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뭔가 자기가 자격지심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에 V라인이 되고 싶어요. 일단 살부터 빼고 그 다음에 상담을 가도 됩니다. 많이 건너뛴 거죠? 근데 일단 다 과정 건너뛰고 V라인이 되고 싶어 난 아니야 라는 개념만 갖고 스트레스만 바락바락 받으면은 맞아요. 그거는 그냥 내가 그냥 문제를 만들어서 그냥 문제가 된 상황이고 그렇죠. 내 스스로 어떤 노력도 안 하고 이러면 원동력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나한테 스트레스만 주는 뭔가가 되기 때문에 아까도 자동차가 하나의 컴플렉스가 될 수 있다라고 살짝 얘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보다 더 좋은 차를 가지려면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높은 연봉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장에 그 몇 천만 원 나는 이상의 그 물질을 내가 가지고 싶은데 지금 못 가져. 못 갖는 그게 내가 너무 한심해. 나는 왜 노력을 안 했고 가진 사람이 그냥 부럽고 이러면서 이제 내 차가 되게 싫어지고 이런 과정이 양희님이 얘기한 것처럼 원인을 다 중간에 과정을 건너뛰고 마지막 위에 있는 별 하나만 내가 따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별을 따겠습니까? 사다리를 아무리 놔보세요. 별까지는 못 갑니다, 여러분.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이 그러면 노력해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렇게 노력을 하면 된다고 치는데 예를 들면 내가 타고나길 곱슬머리로 타고났는데 그렇죠. 그런 거 바꿀 수 없잖아요. 천성적인 거죠. 매직을 한다고 해도 태어났을 때부터 생머리인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렇게 약간 노력만으로는 완전하게 바꾸기 힘든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 해야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미의 기준, 그 척도를 그분께서는 곱슬머리가 아닌 생머리가 미의 기준이다. 이쁨의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컴플렉스라고 하긴 사실 외모가 많은 부분에 컴플렉스를 차지하기는 하는데 이게 내 컴플렉스라 나는 정말 힘들어 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같은 경우엔 사실 나를 좀 좋아해 주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하다 보면 조금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완벽하게 평생 동안 나는 곱슬머리이기 때문에 컴플렉스라고 남아있을 요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웬만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삶의 환경이다. 내 직장이라던가 어떤 그런 뭐 사는 집의 위치라던가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면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바꿀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나의 환경 같은 경우는 나의 그런 컴플렉스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벗어나 보세요, 한번.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렇게 여시 같은 사람을 여시요?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다 하나같이 외모에 신경을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미에 집착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그냥 그 지난 방송처럼 그냥 살 빼자 이런 얘기나 이렇게 중간중간 반복하지 별로 뭐 외모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제 관심도 거기에서 좀 멀어지는 것도 있고 맞아요. 양희님이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가 그게 또 어떤 하나의 기준이 만들고 척도가 되면 그거를 결핍을 가지고서 내가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형성된 컴플렉스가 계속 끌고 가면서 평생 가지고 가는 컴플렉스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지금 그냥 없으니까 괜히 결핍이니까 나한텐 저게 없어. 그래서 그냥 조금 힘든 거. 네, 힘든 거지 컴플렉스라고 정의를 내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나의 뭐 가족이나 뭐 연인이나 뭐 그런 사람들한테 충분히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인정받고 사랑을 받다 보면 있던 컴플렉스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방송을 오늘 저희 컴플렉스에 대해서 사실 뭐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네. 사실 해결을 하기가 어려워요. 컴플렉스는. 왜냐하면 벌써 내 안에 깊게 좀 자리 잡혀 있는 하나의 좀 고지식하고 좀 찌질하고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그렇죠. 그게 네.
그냥 야, 에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나 사소한 거지 그거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정말 큰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컴플렉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건 오랫동안 그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기간이 되게 저는 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아까도 양희님께서 얘기했지만 외모도 있고 뭐 곱슬머리도 있고 다 있긴 하지만 오랫동안 나는 이게 컴플렉스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10여 년 넘게. 근데 한순간 그게 떨쳐내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 오랫동안 생각한 그게 나한테 과연 컴플렉스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사사롭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게 지금 나는 컴플렉스라는 걸 찾기 위해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내가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내가 평생 동안 가지고 가야 되는 컴플렉스인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생각의 방향만 조금 전환해 봐도 그냥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귀찮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게 어쩌면 어느 날인가는 전혀 컴플렉스일 필요가 없는 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각자 뭐 출발점이 뭐든 그게 사회 분위기와 함께 스스로가 만들어낸 함정이니까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걸 가지고 스스로가 만들어낸 함정에 갇혀서 나를 사랑해주기도 모자란 시간에 정말 사랑하고 싶네요. 나를 미워하고 자책하면서 충분히 괜찮은 나를 못난이로 만드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양희님 말씀이 정말 와닿네요. 네. 우리 모두는 지금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점 잊지 말기로 하면서 EBS 교육방송처럼 오늘 방송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개과천선 방송인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말이 쉽죠? 그렇습니다. 오늘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해봤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깊게 또 나의 그 이상한 컴플렉스에 빠지지 마시고요. 거기서 빨리 나와서 사랑을 많이 하시길, 좋은 사람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파스타 1024님께서 주제 건의를 해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사실 의견을 후기란에 달아주신 지 조금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보면서 방송하는 시기가 좀 늦춰진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면 메일이나 후기란 혹은 저희의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히 받아서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네, 주제를 주신 파스타 1024님 좋은 꿈 꾸세요. 감히 저희가 너무 어려워서 접근하기조차 좀 힘들거나 그런 주제가 아니면 저희가 방송 준비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꼭 방송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테니까 네. ajjj0211@네이버.com 이라는 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 팟빵 어플이나 팟캐스트 어플 정보란에 있는 저희 그 계정들 주소로 들어오셔서 그렇게 소통을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지의 감자와 량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만나요. 안녕.